안녕하세요, 딩까입니다. 이번 영상은 9.1 신규 던전 하자베시 보스별 공략 영상입니다. 던전은 총 8마리의 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영상은 앞구간 보스인 도펙스, 대사육장, 우편물실 대소동, 마이자의 오아시스 총 4마리 보스별 공략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번 던전은 좀 까다로운 스킬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략을 다 보고 가시는 게 클리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공략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렘 파수꾼 조펙스입니다. 조펙스는 크게 바닥을 피해야 되는 스킬인 무장보안, 바닥을 밟아야 되는 스킬인 밀수품 압수,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딜을 해야 되는 회전형 몸체 방어구, 특정 대상이 보스에게서 도망가고 대상자를 빠르게 딜해서 속박을 깨줘야 되는 신문과 억제장 스킬이 있습니다. 무장보안은 회전하는 바닥이 생성되면 이펙트를 보고 피하시면 됩니다. 밀수품 압수는 대상자를 침묵 상태로 만들고 주변에 대상자가 착용한 무기와 똑같이 생긴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대상자는 해당 바닥을 밟아 침묵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바닥을 밟으면 6초간 가속 증가 버프를 얻게 됩니다. 회전형 몸체 방어구는 커다란 실드를 생성하며 전방에서 날아오는 공격들을 모두 방어합니다. 실드 위치를 보고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딜을 하시면 됩니다. 보스 기력이 100이 되면 신문을 시연하며 특정 대상자를 잠시 뒤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대상자는 잠시 뒤 억제장에 걸려 이동 불가가 되기 때문에 보스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되고 다른 딜러들은 억제장을 빠르게 딜을 해서 파괴시켜 주시면 됩니다. 단, 억제장이 파괴될 때 전체 광역 피해가 들어오니 힐러는 파티원 체력을 최대한 채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신문을 시연하는 동안 보스는 전방에 지속 피해를 입히는 회전 칼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방에 자리 잡으면 안되고 보스가 신문 대상자에 도착하기 전에 빠르게 억제장을 깨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넴 대사육장입니다. 대사육장은 알크룩스, 아칠라이트, 벤자 골드퓨즈 총 3마리의 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투는 알크룩스, 아칠라이트, 벤자 골드퓨즈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보스가 40% 이하가 될 때마다 다음 보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스를 빠르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알크룩스는 공략의 핵심이 되는 폭식이라는 스킬과 유저를 끌어당긴 후 광역 피해를 입히는 허기의 소나귀, 수많은 바닥을 깔고 폭파시키는 푸짐한 섭취를 시전합니다. 폭식은 임의의 플레이어에게 디버프를 걸고 해당 플레이어 5m 내에 있는 아군에게 지속 피해를 입힙니다. 디버프 대상자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딜 힐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폭식은 불안정한 영을 끌어당겨 먹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아칠라이트, 벤자 골드퓨즈 전투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허기의 소나기는 당겨진 후 바닥에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푸짐한 섭취는 맵 전 지역의 바닥에 깔리는데 먼저 깔린 바닥 위치를 확인하고 해당 바닥이 터지자마자 터진 자리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알크룩스의 체력이 40% 이하가 되면 아칠라이트가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칠라이트는 지속적으로 분출 프로토콜을 시연하며 탱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채찍질 프로토콜과 파티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정화 프로토콜을 시연합니다. 분출 프로토콜은 7m 내 플레이어를 밀쳐낸 후 불안정한 령 구체를 발산합니다. 이 령에 접촉하면 피해를 입고 1분간 공격력이 감소합니다. 해당 구체를 피하면서 전투를 지속하면 되지만 구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구체를 폭식이 걸린 대상자가 먹어줘야 됩니다. 폭식이 걸린 대상자가 구체를 먹으면 공격력 증가 버프가 생기며 구체당 공격력 버프가 중첩이 됩니다. 채찍질 프로토콜은 즉시 보호막을 시전한 후 탱커에게 피해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보호막을 제거하면 해당 스킬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호막을 깬 후 차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화 프로토콜은 2명의 플레이어에게 디버프를 걸어 지속 피해를 입히고 6초 뒤 폭발하여 반경 내 큰 피해를 입힙니다. 힐러는 대상자가 밖으로 빠진 것을 확인하고 1명을 우선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아칠라이트가 체력이 40%가 되면 벤자 골드퓨즈가 등장하게 됩니다. 해당 보스는 근처 플레이어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소용돌이 치는 파멸과 플레이어를 속박하는 저주의 사슬을 시전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파멸을 시전하면 지속적으로 플레이어를 잡아당기면서 7m 내 모든 플레이어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시전 시 멀리 도망가서 저항하시면 됩니다.
저주의 사슬은 무작위 플레이어 한 명을 그 자리에 묶어버리는데 해당 사슬을 빠르게 딜을 하여 깨주시면 됩니다. 대사육장 전투는 각각의 보스 스킬은 간단하지만 앞보스가 죽더라도 폭식, 분출 프로토콜은 계속해서 시전됩니다. 즉, 마지막 골드퓨즈 전투에서 폭식 대상자가 불안정한 영 구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플레이어는 많은 구체를 피하면서 전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편물실 대소동입니다. 해당 보스는 바닥에 떨어지는 소포를 먹어 던져야 되는 불안정한 상품과 바닥을 밟아 없애야 되는 위험 용액, 지속 광역 피해를 입히는 우편 뿌리기, 특정 대상자에게 매우 큰 피해를 입히는 우편환을 시전합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위험 용액을 시전하는데 해당 위치에 용액이 떨어지면서 바닥이 깔리게 됩니다. 해당 위치에 플레이어가 서 있으면 10초간 피해를 입는 디버프가 걸리고 바닥은 깔리지 않습니다. 해당 스킬을 계속 방치하면 전투 지역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파티 체력 상태에 따라 가능하면 바닥을 다 밟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편 뿌리기는 5초간 지속 광역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힐러가 빠르게 피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우편화는 대상자에게 잠시 뒤 급사급 피해를 입힙니다. 단 6m 내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나눠 입히기 때문에 5명이서 모여 맞으시면 됩니다. 해당 스킬은 물리 피해이기 때문에 보축, 무적 등으로 혼자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품은 전투 중 여러 개의 빨간 바닥을 생성하여 소포를 던집니다. 해당 소포는 30초 뒤 폭발하여 파티 전체 큰 광역 피해를 입힙니다. 해당 소포 위치에 올라가면 소포가 들어지며 엑스트라 바가 생성됩니다. 엑스트라 바를 클릭하면 소포를 던질 수 있게 되는데 해당 소포를 활성화된 배달 처음문에 던져 없애주셔야 됩니다. 해당 소포는 플레이어에게 던질 수도 있으며 만약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 즉시 폭발하게 됩니다. 해당 보스는 불안정한 상품, 즉 소포 배달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결정되는 보스입니다. 다음은 마이자의 오아시스입니다. 해당 보스는 보스방 진입 전 NPC가 암호를 알아오라고 시키는데 암호를 알아오지 않으면 보스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암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상인 자이다리드에게서 물품을 구매 후 해당 물품을 다른 상인에게 가져가며 새로운 물품으로 교환받고 최종적으로 암호를 획득해야 됩니다. 각 물품별 교환이 되는 상인들이 정해져 있으며 망치는 대장간, 배틀은 재봉상인, 물약은 연금 상인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해당 상인의 위치는 상인 앞에 있는 진열대의 상품 종류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적이 등장하며 물품을 잘못 배송하면 강력한 적이 출현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물건을 든 플레이어는 평정 상태가 되어 스킬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딜러 중 주술사나 드루이드가 랩터 표범 변신 후 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암호를 얻게 되면 보스방 앞에 있는 NPC에 가서 암호를 입력하고 보스방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마이자의 오아시스는 총 3가지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 악기를 선택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1페이지, 연주를 방해하기 위해 등장하는 쫄을 처리하는 2페이지, 최종 보스가 등장하는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대 위에 떨어져 있는 마이크, 뿔피리, 기타, 색소폰, 트럼펫, 드럼을 모든 플레이어가 클릭하게 되면 1페이지로 진입하게 됩니다. 각 악기별로 엑스트라 바가 활성화되며 해당 스킬을 사용하면 악기에 맞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전투 중 자신에게 표시되는 음표들을 해당 스킬로 맞추게 되면 신바람이라는 버프를 얻게 되고 가속이 증가하게 됩니다. 신바람이 12중첩이 되면 빠른 박자라는 버프로 바뀌게 되고 40초간 공격력 및 치유량 그리고 가속이 20% 증가하게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난동 피우는 손님은 무작위 플레이어에게 지속적으로 음료를 던져 피해를 입힙니다. 방해꾼 손님은 지속적으로 순간이동하며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입히고 억제 스킬을 사용하여 8초간 지속 피해 및 이속 감소를 겁니다. 오아시스 보안 요원은 현재 대상에게 큰 물리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탱커가 꼭 어그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고함을 시전하는데 시전 완료 시 큰 피해와 6초 침묵을 걸기 때문에 반드시 차단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부패한 음식을 무대 위로 투척하는데 바닥을 보고 피해주시면 됩니다. 적들을 잡고 나면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1페이지와 2페이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1페이지가 총 3번 진행되고 나면 조그론이 나타나며 마지막 3페이지 전투가 시작됩니다. 조그론은 억제의 불꽃, 군중 제어, 보안 강타, 위협적인 고함을 시전합니다. 억제의 불꽃은 모든 플레이어를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6초 뒤 각 플레이어 4m 내의 아군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저항하면서 각자 산계하시면 됩니다. 군중 제어는 5초간 전방의 모든 공격을 튕겨내고 5초 뒤 전방 부채꼴 범인에 큰 피해를 입히며 밀쳐냅니다. 해당 위치를 보고 벗어나서 딜을 하시면 됩니다. 보안 강타는 탱커에게 큰 물리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때 생존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위협적인 고함은 2페이지 쫄과 똑같은 스킬로 반드시 차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신규 던전 타자베시 앞 4마리 보스의 공략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영상 시청 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타자베시 후반부 4마리 보스 공략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